자,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바로 한국의 부동산 세금인데요. 이걸 어떻게 하면 크게 아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을 꿈꾸잖아요. 그런데 막상 집을 갖고 나면 이 세금 문제가 정말 악몽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. 정말이에요. 똑같은 집인데도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말 그대로 수억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바로 보유세입니다. 그러니까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죠. 특히 악명 높은 종합부동산세,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것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종부세가 정말 무서운 게 매년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공동명의예요. 이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. 집 명의를 부부가 반반씩 나누게만 해도 각자 세금 공제를 따로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대단하죠?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도 문제지만 진짜 큰 건 바로 집을 팔 때입니다. 바로 양도소득세, 우리가 흔히 양도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가 있어요.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규정입니다. 이게 뭐냐면 세금 좀 아껴보려고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.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는 없었던 걸로 치고 내가 맨 처음 샀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죠.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. 하지만 이 무서운 규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. 저희는 이걸 10년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전략이야말로 시간이 돈이다, 기다림이 돈을 벌어준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번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? 바로 증여세 문제인데요. 애써 모은 재산을 물려주려는데 세금으로 왕창 떼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.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찍부터 꾸준히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. 보세요.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, 10살 때 또 2천만 원,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살에 5천만 원, 30살에 또 5천만 원. 이렇게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요.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 부분입니다. 보통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당장 내야 할 상속세를 줄이려고 무조건 납세 신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요, 이게 나중에 정말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상속받을 때 부동산 가치를 일부러 높게 신고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 될 수 있다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자, 한번 보시죠. 여기에 바로 미래에 터질 세금 폭탄을 피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감정평가를 안 받고 그냥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0원이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1억 넘게 나와요. 그런데 돈을 좀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고 시세대로 높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? 어차피 상속세는 똑같이 0원인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놀랍게도 0원이 됩니다. 왜냐하면 상속받은 높은 가격이 나의 새로운 취득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. 이 차이 엄청나죠? 자, 지금까지 집을 가지고 있을 때, 팔 때, 자녀에게 줄 때, 그리고 물려받을 때 이 모든 경우의 세금 전략을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한 가지는 과연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미리 그리고 길게 보고 계획하는 것.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봤던 공동명의, 10년의 마법, 또 이 감정평가 전략까지 전부 다 일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딱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하는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보유세 절약을 위해 소유권을 나누세요. 둘째, 배우자 증여나 자녀 증여, 모두 10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요. 셋째, 상속받을 땐 미리 감정평가를 고민해 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지금 당장의 세금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닥칠 세금까지 내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이것만 지켜도 정말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수천만 원,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결국 언제 시작되느냐?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고민과 계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절세 계획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